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저는 유튜브 고인물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째 됐는데요. 여기 물이 있는데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썩죠. 맞습니다.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또 좋아해 주시고 또 영상을 또 끝까지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튜브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채널을 보니까 참 이게 아는 척 많이 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전지전능한 척. 제가 뭐 척을 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PD님이 어떤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제가 이제 대답하는 형태의 컨텐츠를 주로 만들어 왔었죠.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했지만 야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뭐 이것저것 또 다양한 시도들을 조금 했었는데요. 뭐 인터뷰도 조금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가 그렇게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한 분 한 분 나오신 분들은 너무 대단하고 소중한 분들이지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I형이냐 뭐 E형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E형이긴 한데 I 성격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되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썩 그렇게 막 즐겁다의 정도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변화는 좀 필요하다. 확실히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듭니다. 제가 최근 한 1개월 동안 조금 슬럼프였거든요. 슬럼프였던 이유가 조금 덜 재밌는 거예요, 유튜브가. 생각보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했던 PD님도 조금 뭐 본인의 또 미래를 찾아서 또 가고 해서 중간에 또 공백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쉬어볼까 해서 좀 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을 놓으니까 또 마음이 또 편안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야 이것도 쉽지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야 변화가 필요하다. 이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겠다. 저는 형태에 대한 변화도 해야 될 것 같고 또는 뭐 주제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복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구나.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해왔습니다.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처럼 이렇게 3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고민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금씩 바꿔가는지 그 이야기도 조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보통 이제 과거에 저였다고 하면 저는 이제 뭐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했겠죠. 과거에 저였다면. 그래서 잘하고 있는 채널들은 누가 있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들의 차별화 전략, 이들의 또 지속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에게 적용해보자. 뭐 이런 작전인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항상. 물론 초반에는 이 작전이 좋은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나면 조금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두 번째 방법으로 타인을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를 더 많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는 방법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단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들, 거기에서 사실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순차적으로 한번 볼까요? 벤치마킹도 필요하긴 합니다. 벤치마킹을 했을 때 당연히 저보다 큰 채널들을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뭐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경제, 뭐 경영, 뭐 이런 쪽에 다 있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 주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 채널 중에서 제가 그래도 구독하고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그 전인구 경제연구소 뭐 이런 채널이거든요. 이런 채널들을 보면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지, 어떤
자기만의 차별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뭐 다른 채널을 뭐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아까 지속성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니까, 보통 이제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주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보면 뭐 주식 잘하는 법, 주식 기법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황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 뭐 에코프로가 뭐 어떻게 됐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이죠, 사실은. 그리고 현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다가 본인의 생각, 어떤 자신의 관점을 한 스푼 넣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면, 주식은 특히나 매일매일 뭔가 시장이 자꾸 변하니까 지속 가능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조금 옵션으로 조금 여러 가지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면 딱 되겠죠. 그래서 메인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메인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영역이다 라고 하면, 제 채널 입장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들은 뭐 100만 구독자 뭐 이상 뭐 이런 채널들이어야 될 텐데, 그런 채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월부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불남님 채널 뭐 이런 채널들이 있죠. 근데 이들의 채널도 보면 당연히 컨셉트가 있을 거거든요. 월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터뷰가 거의 메인에 가깝게 가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황을 이거를 매번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뭐 A라는 주식 오르고 B라는 주식은 내리는데, 부동산은 한 번 오르면 다 오르고 서울게, 내리면 다 같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매주 시황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걸 갖고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 관점, 뭐 또 주제도 조금 부동산이 아닌 주제를 섞어가지고 하면 지속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사람들의 상담이라든지 뭐 또는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컨텐츠 개수는 아마 인터뷰가 제일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불남도 보면 인터뷰 영상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별도의 자신만의 또 생각을 담은 그런 컨텐츠들이 있죠. 비슷한 점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또 가져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래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뭐 그게 아니라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채널들도 있지만, 이 채널들도 이제 인터뷰가 은근히 많죠. 그게 아닌 채널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드로우 앤 드로우 같은 채널 보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면서 돈도 버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채널인데, 개인의 어떤 이야기가 많죠. 근데 또 요즘은 또 좀 이렇게 인터뷰라든지 또 다른 영역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곤 있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좀 한정되기는 하니까요. 그 외에 또 뭐 김작가 TV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많은 또 자기계발 채널들이 있죠. 개인이 주인공으로 또 끌고 가는 채널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또 부동산에서도 좀뭐 작은 채널들도 많아요. 그런 채널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빌딩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뭐 경매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종목별 뭐 그런 채널들이 있고, 이런 채널들은 어떻게 보면 주제가 좀 좁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이 커지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컨텐츠가 메인이 아니라 컨텐츠에서 조금 더 뭔가 부족한 것들은 또 강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뭔가 독자의 입장에서 이게 메인으로 안 보이고 강의가 메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이분들의 입장, 뭐 저의 입장, 뭐 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긴 한데, 철저히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컸던, 예를 들면 뭐 주영규 PD님 채널들 있죠. 이런 채널들 보면은 이제 주제가 원래 잘하는 게 옛날에 스마트 스토어였고 유튜브였고, 유튜브 관련된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지금 만드는 컨텐츠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 또는 뭐 약간 삶 또는 관계, 이런 주제에 대한 거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보면 막 유튜브 잘하는 법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라 이게 메인이거든요.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 그리고 훨씬 더 대중적인 주제들, 그렇게 이제 조금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제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뭔가 여기서 도움도 받고 또 나도 저렇게 또 성공하고 싶다는 느낌도 주고, 그리고 실제 이 성공에 있어서 유튜브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이분에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에게는 본인도 유튜브로 해서 뭔가 성공의 궤도로 가고 싶다, 결국 유튜브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컨텐츠 이런 걸 만들더라도 신기하게 이게 다 또 연결이 돼요. 유튜브를 너무 잘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채널들이에요. 근데 이런 채널들에서 야,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까? 아마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 채널들 워낙 유명하고 하니까 나도 인터뷰 한번 해볼까? 나도 뭐 이런 영상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 좀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든다 해서 이런 채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이 나만의 이 뭔가 필요하다, 나만의 전략이.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장점만 뽑아보자 라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덕지덕지가 돼요. 덕지덕지. 이 좋은 게 아니죠. 왜 나라는 본질은 여기 멀쩡하게 있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이 달라붙으니까 이게 덕지덕지 되는 모양이 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걷어내야 되겠다. 걷어내자. 그렇게 해서 진짜 내 본연의 모습만 남기자. 이게 이제 제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딱 보는 거죠. 아, 채널 아트부터 쭉 봤을 때 본질만 나오면 결국 램군만 남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상한 주제 문구 같은 거 다 빼고 램군만 남기자. 사진에도 동그랗게 이렇게 제 프로필 사진에도 램군 제 사진만 남기고 다른 텍스트 이런 거 최대한 빼버리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같은 거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예전 제 영상 보면은 이쪽에 뭐 배너 같은 것도 좀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빼버리자. 본질만 남기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상 밑에 보면은 이제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뭐 설명란 같은 거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댓글 같은 거 있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심플하게 가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 그냥 제 생각들, 조금 이 영상과 관련 좀 미흡했던 이야기,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제 생각을 조금 더 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하는 일, 그 다음에 내 그 생활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생활 패턴, 이 패턴을 일치화시키자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건 이건데 컨텐츠를 이걸 하면은 이게 너무 버거울 수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 컨텐츠 만드는 것도 요거 내 라이프랑 유튜브랑 같아지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은 시간 쓰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그냥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공부. 이거 두 개가 진짜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나머지 이제 뭐 약간 일적으로 뭐 하는 것들 뭐 기타 등등등등등이 있죠. 결국은 이 두 개가 핵심인데, 메인인데 라는 생각들 조금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제가 컨텐츠를 보면 여기 PD님이 소스가 있단 말이에요. 소스가 이번에 어떤 주제로 뭘 만들지? 사실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 소스를 결정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생각하다가 그냥 놓쳐버리면 영상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강제성을 띠기 위해서 일부러 PD님을 뽑아가지고 이런 질문들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뭐 답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였고, 그럼 PD님이 질문하면 그냥 제가 뭔가 답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포맷이라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일단 제가 책 좋아하니까. 근데 책 리뷰하는 영상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는 책에 있지만 이거를 이 램곤이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이 프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 프리즘을 가지고 여기다 투영시키는 거죠. 투영시키면 이게 사실은 막 여러 갈래로 뭐가 나오거든요. 책을 한 권 폈는데 이 책에서 갑자기 뭐 주제가 뭐 유튜브 잘하는 법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시간 관리하는 이야기 나왔다. 그러면 그 시간 관리법을 가지고 제가 이만큼 펼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유튜브 잘하는 법을 소개했지만 그 내용 속에서
이 사람이 뭐 생활 패턴을 어떻게 했는지, 사람 관계 어떻게 했는지, 인터뷰할 때 사람 초청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끄집어내면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거리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 생각과 또 본질을 엮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책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에 다양성이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대중적이죠. 그 다음에 검증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피디님이 한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제 프리즘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처럼 그냥 패드에다 그림을 그려도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시청자 입장에서 되게 다양하게 또 저를 몰랐던 사람들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겠다. 왜 주제가 뭐 건축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뭐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게 그 세상에 대한 공부다 보니까 꼭 부동산에 국한한 주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주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그 채널이고 또 PD님이 맨날 물어본 게 랭구님 그래서 집을 지금 사야 되나요? 이런 것만 물어보니까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생각을 그대로 그냥 아이패드로 그려서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거죠. 이 세상 공부는 사실은 제가 뭐 웹서핑부터 시작해서 그냥 관심 있는 주제들, 뭐 뉴스 타고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는 것들, 뭐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터뷰 영상 하나 보다가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업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1번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내가 봤는데 이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원래 이게 취지가 뭐냐면 저 대신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청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시청자의 어떤 고민들, 그 다음에 댓글 이제 달린 것들 가지고 좀 이야기를 푸는 거,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PD님이 그걸 찾아가지고 물어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필요한데,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것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해주면 필요하다. 내가 놓친 내용도 있고, 또 가끔씩은 저한테 조금 사적인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무슨 뭐 가방을 들고 와달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뭐 관심이 없을 수는 있는데, 뭐 가끔씩 올라가는 영상은 또 뭐 봐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저에 대한 어떤 인간미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조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세계 조합이면 무난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생활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컨텐츠가 나오는 거거든요. 책을 기반으로 제가 거기서 생각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녹여서 다양하게 보여준다. 그 다음에 세상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난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피디님이 물어보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거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저는 뭐 이렇게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뭐 살짝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비중을 정했으니까 그 비중에 맞게끔 컨텐츠를 만들면 되겠죠. 제 작전은 뭐냐면 월, 수, 금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하나 만들면 적당한 거 아닌가? 뭐 요 정도 생각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워낙 뭐 쇼츠 이런 것들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조금 일부는 이제 원래 피디님이랑 하는 컨텐츠를 한 서너 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줄이고 쇼츠를 한두 개 정도 1분짜리를 금방 만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마 비춰지는 모습이 책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면 아마 저는 이걸 또 패드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세상 공부한 것도 저는 그냥 조용하게 패드로 만들지 않을까 싶고, PD님이 질문하는 것들은 이제 아마 카메라로 제가 얼굴 나오면서 촬영하는 모습의 어떤 영상들을 보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보고 나면 결국은 이게 아이패드로 만들어진 영상의 개수가 더 많겠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야, 이 채널은 아이패드 가지고 그냥 뭐 이야기하다 다 끝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 나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면 어떨까. 조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영상에 따른 구독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시청 지속 시간,
그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면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유튜브 고인물인데 여기에서 조금 폭포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물이 뭐 찰랑찰랑 그냥 흐르는 시냇물 정도라도 되고 싶어요. 그냥 잔잔하게 평온하게 제가 하고 있는 삶 속에서 거기서 깨달아가는 것들, 저도 되게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점점 좋아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여나 이 생각의 변화들,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남겼을 때, 또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제 생각, 인생에 있어서 깨달았던 것들, 도움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그 나누는 방식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힘들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조금 더 독자,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옆에서 그냥 듣는 느낌으로. 저는 맨날 제 아이랑 이야기할 때 항상 거의 얼굴 보고 이야기할 때보다 아이패드를 펼쳐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훨씬 집중이 잘 되고. 그래서 고인물에서 좀 탈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냇물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인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는 또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2024년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랭군이었습니다.